지금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이렇게 뽑고 싶은 사람이 없는 대선은 처음이라고들 하지요. 여야의 갈등도 극단적이고 정권 교체 여론과 정권 유지 여론 각각이 유례없이 필사적입니다. 원내 1, 2당의 대선 후보 모두가 국회의원 무선인 점도, 이른바 사법 리스크에다 배우자 리스크, 장학 퀴즈 토론 논란, 여기에 1월 한 달에만 7번의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의 도발까지 보태져 가히 역대급 대선임은 틀림이 없는 듯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세계 공급망이 무너지고 있고 중국은 비료 수출 통제로 발생한 요소수 부족 사태에 화물 종사자와 농민들은 가슴을 졸였으며 1월 물가 상승률이 3.6%로 4개월 연속 3%대의 상승률을 보여 서민의 식탁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종전선언과 힘에 의한 평화 유지,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주도하에 일본, 인도, 호주의 비공식 협의체인 쿼드의 참여와 중국과의 갈등 사이에 고민해야 하는 안보 딜레마까지 우리 앞에 놓인 숙제들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오는 3월 9일이면 20대 대통령은 선출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나씩 풀어나가야 할 숙제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저마다 차기 대통령이 가져야 할 덕목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의 덕목을 살펴봅니다. 우선 공정한 개혁 리더십을 중요한 덕목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중도층의 민심 위반이 개혁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공정성에 대한 의심과 실망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공정함에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극복과 공정경제의 리더십, 한반도 평화 리더십을 이야기했습니다. 부동산 폭등으로 좌절한 중산층, 서민, 청년의 손을 잡고 양극화를 해소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긴장과 해소를 반복해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실현할 역량을 갖춰 구조화된 미중 갈등 국면에서 한반도 평화를 이끌어낼 능력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도자의 덕목이라는 것인데 공감은 하지만 다소 추상적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다른 전문가의 의견을 살펴볼까요? 또 다른 의견으로 우선 불확실성 속에 경제를 잘 관리하는 것이 첫 번째 덕목이라 꼽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국민들이 지치지 않게 참여와 동의를 끌어내고 세계적인 공급망 단절 문제가 언제 다시 불거질지 모르는 불확실성 속에서 국민과 국가의 경제를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디지털과 에너지 분야의 기술 혁신이 쏟아지는 대전환 시대에 도약의 기회를 잘 포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어떻게 살려야 할지, 정부와 기업 간 분업은 어떻게 할지 잘 판단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낡은 제도를 고치고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일상적 과제 수행을 꼽았습니다. 특히 불평등과 불공정에 대한 시정에 국민의 기대가 높은 만큼 제도를 고치고 규칙을 적용해 목표와 행동을 달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런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은 판단력과 정치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불확실성과 전환의 시대에 상황을 빠르게 이해하고 정확한 전략적 판단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이 아니라 실타래처럼 얽힌 상황에서 해법을 찾고 지향하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이해 충돌을 조정하고 돌파하고 정치적 타협을 통해 입법으로 연결시켜야 하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강한 애정과 소명의식이라는 주장입니다. 38년간 민간기업과 정부 인사혁신처의 인사 분야에서 활동한 또 다른 전문가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통합할 줄 아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다원화, 수평화, 복잡화된 대내외 환경에서 대통령은 민족의 영도자가 아니라 복잡한 사회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유능한 행정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평균적 삶에 대한 풍부한 이해 역시 중요한 자질 중 하나라고 꼽았습니다. 공감할 줄 모르는 정치인이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대통령은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뜯어보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면서 5년이란 제한된 시간 안에 무언가 이루려는 욕심을 버리라는 충고를 덧붙입니다. 전임과 후임 대통령 사이에서 연속성을 고려한 국정 운영을 하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훌륭한 의견들입니다. 각각이 자리한 입장에 따라 원하는 대통령상이 조금씩 다를지언정 지도자의 덕목이라는 면에서는 충분한 깊이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런 한편 아쉬운 부분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우리는 12명의 대통령을 선출했고 11명의 전임 대통령 중 7명이 망명, 시해, 탄핵과 옥살이 등 불행한 퇴임 이후의 삶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불행한 전임 대통령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전임 대통령을 맞이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앞서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대통령의 자질이나 덕목은 매우 훌륭한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 덧붙이고 싶은 것은 대통령이란 자리가 5년 단임으로 국정을 운영하면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임기 동안 자신의 정치적 철학과 국가 발전 비전을 국가 시스템에 투영시켜 운영한 것은 전임 대통령들이 모두 해온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실패한 대통령으로 기록된 분들이 더 많을까요? 영국의 역사가 베르클로프는 역사는 비록 사실에 기초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 널리 승인된 일련의 판단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요 1000번 넘는 침략을 당한 약소국이지만 5000년을 단일 민족의 전통과 이상을 간직한 나라입니다.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선을 좀 더 확장하고 싶습니다. 끊임없는 외침 속에서 5000년 단일 민족의 혈통을 지켜온 우리나라가 국제사회를 향해 문을 연 것은 불과 70여 년 전 온 국토가 잿더미가 된 다음입니다. 이 나라가 재건되려면 100년은 더 걸릴 것이란 메가더 장군의 말이나 한국에서 민주주의는 쓰리통 위에 장미꽃이 피는 것보다 어렵다는 영국 더 타임즈의 1952년 보도와 달리 우리나라는 지난해 7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UN 무역개발회의 제68차 무역개발이사회 폐막회의에서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가 격상되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불과 100여 년의 지난 시간 속에서 일제 식민지 시대와 6.25 전쟁의 참화 그리고 폐허에서 일어난 한강의 기적이 이룬 성과였습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5000년간 웅크리고 문을 걸어 잠근 우리나라를 식민지 시대와 민족 동란의 참화를 겪게 한 후 그 잿더미 위에 나라의 문을 열고 국제사회의 원조라는 손을 통해 국제의 문물과 이념과 에너지를 받아먹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성장했습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고 단일 민족의 정체성은 다문화 사회로 변화했으며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나라 안으로는 건국의 시기와 산업화 시기, 민주화 시기를 거쳐 이제 선진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가 택한 민주주의 제도와 각종 시스템들도 해방과 6.25 전쟁 전후 들어와 정착된 제도들입니다. 대통령제도 마찬가지고요. 6.25 전쟁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라는 양 이데올로기가 부딪힌 최초의 충돌이었고 아직도 이 땅에서 해결되지 못한 채 분열로 남아 있습니다. 5000년 역사에서 가장 최근 100년간의 다이나믹한 변화의 핵심은 우리나라가 인류의 희생 속에 그들의 도움으로 일궈진 나라요 세계 중심이란 사실입니다. 이 작은 나라에 미, 중, 소, 일 등 세계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습니다. 세계 인류가 고민하는 이념의 갈등, 빈부격차, 불평등, 기후 등 모든 문제가 집약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세계가 풀지 못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의 표본입니다. 글로벌 기업이 테스트 마켓으로 우리나라를 선택하고 헐리우드의 유명한 영화들이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먼저 상영하는 것이 작은 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국제사회를 만지면서 대한민국을 쳐다보고 국제환경과 잘 융합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 하는지 청사진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 청사진에 통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통일을 맞이할 대통령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의 참호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계 속에 작지만 강한 나라로 서기 위해 평화적 통일과 함께 국제사회에 이바지할 토대를 다져야 합니다. 힘에 의한 우위의 논리가 아니라 명분과 소명의식이 우리 주변 강대국을 설득할 수 있고 지지를 얻어내 남과 북이 평화의 공존을 가능하게 합니다. 무기 없는 한반도, 공존하는 평화로운 남과 북, 마침내 하나 된 남북 모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계 속의 주인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정의 최종 책임자입니다. 시대적 상황에 따라 대통령의 조건은 달라집니다. 권위주의 저개발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과 민주적 선진 경제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이 다르고 안정기에 필요한 리더십과 위기 시에 필요한 리더십이
다르겠지요. 그러나 변하지 않아야 할 것은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5년간 나라를 운영하고 마는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어떤 희생 속에 성장했고 국제사회에 어떤 이바지를 해야 하는지를 알고 정리하여 동시에 국민들을 이해시킬 이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국정의 최종 책임자라 해서 대통령이 통치자는 아닙니다. 대통령으로서 세계 최고의 사람들, 최고의 리더들을 만나는 환경을 국민들이 주었고 그 속에서 봉사하고 공부하고 준비하는 자리입니다. 대통령 학을 배우고 익히는 자리입니다. 우리 역사가 가진 의미를 새기고 국제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국민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이념을 국정 시스템에 반영하고 재임 기간 투철한 봉사와 공부로 퇴임 이후 세계의 지도자 인류의 공인으로 자리해야 합니다. 밉든 곱든 잘났든 못났든 간에 지금 사람들의 입에 오른다는 저분들 중에 차기 대통령이 선출될 것입니다. 각자의 처지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대통령의 덕목은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물러나면 끝나는 자리가 아니란 사실만큼은 함께 인식했으면 합니다. 내 집안만 깨끗하다고 세상이 온전한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 된 세계,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퇴임 이후 정치 여정이 끝났으니 연금받아 생활하며 무탈하다고 상추나 뜯어먹는 모습을 보고 싶진 않습니다. 존경받는 세계의 어른으로 100세 인생의 표상으로 거듭나는 전입 대통령을 그려봅니다.